안녕하세요,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이번에는 큐실과의 도구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이번에는 품질 역선 활동의 개선 활동 편입니다. 1번 품질 부인조 활동의 기본 이념으로 틀린 것은 품질 부인조 활동의 기본 이념은 개나발이에요. 개인과 나라의 발전. 개나발. 옛날에 많이 쓰던 거죠. 개인의 능력 개발.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의 명랑한 분위기. 기업의 발전. 뭐 이런 대충 익게 되면 돼요. 그래서 신뢰도 향상과 원가절을 목적으로 연결시킨 품질 향상에 대한 종업원의 동기부여 프로그램이다. 기업의 체질 개선에 발전에 기여한다. 맞죠? 그 다음에 인간성을 존중하고 명랑한 직장을 만든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인간의 능력을 발휘하여 무한한 가능성을 창출한다. 맞는데요. 품질 부인조 활동의 기본 이념은 이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기본 이념 세 가지는 하여간 개나발이기 때문에 2, 3, 4번이 맞고, 실제로 기본 이념은 정해져 있는 거고요. 부인조 강령에. 그 세 가지로,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개나발이에요. 그럼 뭐 세 가지로 얘기하면 끝이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답이 1번으로. 좀 웃기죠? 3번. 회사 전체의 품질관리 활동의 일환으로 전원 참여를 통하여 자기개발 및 상호개발을 행하고 QC 수법을 활용하여 직장의 관리 개선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게 뭐냐. QC 수법을 이용한다고 되어 있으면 이게 QC 분인조인데요. 이게 QM 분인조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QM 분인조로 바뀌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 책들을 전부 다 QC를 전부 다 죄다 QM으로 다 바꿔놨기 때문에 이게 말이 좀 이것도 QM 수법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하튼간에 좀 이런 형태로 문제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특히 산업기사 시험 같은 경우 그런 좀 모순적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시험 보더라도 그럼 감안하시고 보셔야 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4번 품질 부인조 활동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 목표 설정의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목표는 어떻게 돼요? 부인조 수준에 맞는 걸 해야겠죠. 그래서 독창적인 거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고 이지 수준에 맞고 구체적이고 짧게 할 수 있고 측정 가능하고 분임원이 참여할 수 있는 뭐 이런 형태가 들어가겠죠. 답은 독창적인 이런 걸 요구하지는 않는다. 1번이죠. 5번 품질 부인조 활동과 제한제도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뭐 그냥 현장 사람들의 활동이니까 기본적인 교육을 하면 되고 사람들이 이해하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기초 지식 상당한 수준의 교육이 필요하다. 틀렸죠? 네, 이건 틀렸고요. 자발적으로 활동하게 하는 것이 원래 목적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직원들이 이제 간접적으로 결국은 회사를 사랑하게 만드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회사 경영에 참가한다, 제안을 하니까 뭐 이런 얘기고요. 의사소통 창구로도 활용이 된다. 뭐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도 할 수 있으니까 되게 TF 제안이라고 합니다. 인센티브에 의한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 뭐 이제 어쨌든 제안 상금을 주니까 부인조 활동 상금도 주고 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답은 1번이죠. 1번 브레인스토밍의 네 가지 법칙. 브레인스토밍은 이제 다연이 비자 나왔다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연이 비자 기억나죠? 아닌 것은 비판 언금 비자죠? 네, 비판 언금 맞네요. 그 다음에 통제된 분위기에서 틀렸죠? 자유분방 2번이 틀렸네요. 주간 부서장이 주도로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되도록 많은 아이디어를 구한다. 다다익선 타인의 아이디어의 개선, 편승, 연상 이렇게 되죠. 네, 다연히 비자 나왔다. 9번 브레인스토밍 활동의 원칙에 해당되지 되는 것은 타인의 의견을 이용해서 연상이죠. 네, 새로운 의견을 제시한다. 연상입니다. 소수의 전문가가 틀렸죠. 네, 다수, 다다익선. 양은 적을지라도 틀렸죠. 이것도 틀렸네요. 맞는 것 찾는 건가요? 답이 1번이니까 둘 다 틀렸네요. 구체적인 상상인 거 아니다. 통제된 분위기가 아니고 자유분방 이렇게 되죠. 10번 개선활동에 사용하는 아이디어 발상 중 고든법은 고든이 만든 거고요. 이 브레인스토밍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브레인스토밍은 그래도 주제를 줘요. 비행기에 대한 개선이면 비행기, 뭐 하늘을 난다, 뭐 이렇게 가는데요. 고등법은 그런 것도 안 줘요. 그냥 아무거나 먼저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형태가 얘기가 되기 시작하면 나오는 거죠. 그냥 주제는 뭐냐 하면은 뭐 특별한 그 없이 아예 그냥 맨땅 헤딩할 수 없으니까 그냥 딱 하나 주는 거죠. 뭐 빨러 뭐 이런 단서 하나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늘 뭐 이런 식으로 그 주면 이제 거기서 막 나오면 나중에 이제 주제를 어느 정도 명시시켜 주는 거죠. 처음에는 비행기를 개선하자. 뭐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현재 문제를 제시하는 그런 브레인스토밍하고는 좀 다르죠. 고든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고 물건의 공통성을 추상화해서 테마를 결정한다. 리더가 그 분야의 전문가여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브레인스토밍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대신에 주제 테마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테마를 더 많이 뽑기 위해서 고든이 만든 방식이다. 답은 4번이죠. 13번 공정 개선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것은 정해진 표현대로 작업이 곤란해서 결과가 목표치에 미달된다. 목표에 미달되면 개선을 해야겠죠. 공정 개선이 필요한 경우네요. 해당 공정 작업자의 작업 표준 미준수로 설비 이상이 자주 발생된다. 해당 공정 작업의 작업 표준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설비 이상이 자주 발생된다. 그렇죠? 근데 작업 표준을 미준수를 했다는 얘기는 개선은 아니네요. 작업 표준을 교육시켜서 지키게 한다. 이건 지금 작업이 곤란하니까 표준대로 작업이 곤란하면 개선을 해야겠지만 이건 그게 아니라 표준을 안 지켰네요. 미준수니까. 네, 그래서 이거 넌센스 퀴즈인데요. 보니까 공정 개선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것은 시장 때는 또는 고객 요구 변화에 따라서 높은 수준의 품질을 요구한다면 바꿔야겠죠. 정해진 표준대로 해도 별 볼 일 없다. 그럼 표준을 올려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표준을 못 지키겠다. 이건 표준이 나쁘다. 이거는 시장 환경이 높아졌다. 눈높이가. 그럼 저기 따라가야 되는 거죠. 14번 일반적으로 계량 데이터가 개수 데이터에 비해서 장점으로 틀린 것은 계량형 데이터는 어렵지만 정보량이 많죠. 가성비가 높다. 계량 데이터의 정보의 활용도가 높다. 맞죠? 충분한 정보를 얻는데 필요한 측정 횟수가 작다. 가성비가 좋다. 동일한 개수 횟수로 개수형보다 판별 능력이 좋다. 다 맞죠? 대신 계측기는 어려워야죠. 가성비가 좋으니까 그만큼 노력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계량 측정기가 어렵다. 그래야죠. 답은 4번이 됩니다. 16번 3.5S에서 3.5는 정의시정품 정량. 정해진 품목을 정해진 위치에 정해진 수량만큼. 정신 없죠? 네, 이건 없네요. 그래서 3정의 원칙, 정돈의 원칙을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표시효과의 도구입니다. 1번 품질관리 효과의 도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특히 파산층을 체크하여 관리하시오. 네, 그러면 이제 벌써 관리도 체크시트, 특성 요인도 히스토그램, 파레토, 산점도, 층별 이게 7가지죠. 그래서 산점도, 관리도, 특성 요인도 다 들어갑니다. 산점도, 관리도, 특성 요인도, 신뢰도는 없죠. 예, 이거는 뭐 표시 도구가 아닙니다. 3번 파레토를 사용해서 고객 클레임의 주요 항목이 무언가를 찾아내었다. 고객 만족을 위해서 전체적인 클레임 수를 줄이려고 한다. 다음 중 어떤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원인을 찾는데 효과적이냐? 원인. 근데 이미 파레토를 써가지고 뭘 찾았네요. 파레토는 아니겠죠. 원인을 찾는다 그러면 볼 것도 없어요. 특성 요인도예요. 예. 그래서 특성과 원인의 관계. 그래서 특성, 원인도, 요인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원인이란 말이 나오면 일단은 묻지도 따지지 말고 요인을 얘기하는 거니까 특성 요인도 찍으면 된다. 3번입니다. 5번 특성 요인도를 작성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뭐 제일 먼저 특성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특성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등뼈가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새끼 이게 요인이죠. 요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요인을 찾아내니까 여기 들어가는 여기 되겠죠. 이게 맨 마지막이겠네요. 화살표는 이건 뭐 긋는 게 요인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추가가 돼 가니까 이건 조금 애매하고요. 하여간 특성을 정한다가
가장 먼저. 볼 것도 없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특성 요인도. 7번. 다음 품질관리 기초시법 중에서 개수치 데이터의 해석. 예, 히스토그램은 계량치예요. 산점도도 계량치죠. 관리도도 계량치입니다. 주로. 물론 개수치도 있죠. P관리도, U관리도. 근데 여기서 지금 보니까 히스토그램하고는 안 나오고 산점도가 나왔네요. 산점도는 X와 Y의 관계를 찍기 때문에 이건 뭐 대부분 계량치 데이터가 되고요. 그 다음 이제 X바나 X관리도는 계량치죠. 예, 관리도가 계량치가 있고 히스토그램이 있는데 여기서 이게 빠져서 파레토가 나왔죠. 예, 파레토는 건수를 따지기 때문에 개수치가 됩니다. 파레토는 건수나 금액 뭐 이런 걸 따지게 되는데 금액이 되면 또 계량치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건수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죠. 9번 산업 현장에서 파레토의 특성을 살리려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틀린 것은 파레토는 뭐 바이탈표죠 뭐 무조건. 예, 파레토는 바이탈표다. 바이탈표를 사용하고 개선 효과를 확인한다. 전후 비교 가능해요. 공정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공정 능력은 계량치거든요. 예, 계량치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3번이 곤란하네요. 부적합품이나 고장의 원인을 조사한다. 글쎄 이게 원인 조사가 가능한가요? 무엇이 많을 때 바이탈표를 뽑는 건데 그래도 좀 답이 좀 애매하네요. 그 원인을 글쎄 조사는 조사니까 답이 뭐 3번이 있으니까 뭐 4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원인을 조사보다는 어떤 고장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를 확인한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원인 조사라 그러면, 이건 특성 요인도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조금 애매하게 써놓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문제착오입니다. 저렇게 내면 좀 너무 애매하거든요. 어쨌든 답은 3번인데, 제가 볼 때는 4번도 맞았다고 하기가 조금 껄끄럽습니다. 11번, 수집한 자료를 구간으로 구분하고, 각 구간에 속하는 측정치의 추전 도수를 그림이나 표로 나타냈다. 구간으로 자료를 나눴는데 구간에 들어가는 추전 도수를 표로 나타냈다. 그럼 도수분포표죠, 뭐. 도수를 나타냈으니까. 구간으로 나왔다는 얘기가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거든요.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나눈 건 얘밖에 없죠. 나머지는 뭐 구간을 나눈 건 없으니까 답은 2번으로 봐야겠네요. 3번, 다음 중 도수표를 작성하는 목적이 뭐냐? 도수표 그러면 도수 분포표예요. 분포를 알기 위해서다. 도수 분포표.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냐? 뭐 이런 얘기죠. 시간적 변화 그러면 시계열 변화는요. 무조건 관리도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중국 애들이 중시하는 거 관시. 아는 놈들이 좋다. 관시. 볼 수 없는 겁니다. 관리도하고 시계열은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규격과 대비하면 분량을 알 수 있죠. 분포에다가 규격 넣으면 되니까. 데이터가 어떤 값 중심으로 평균을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밑변의 길이도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자, 13번의 답은 2번이죠. 15번, 현장의 문제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공정 데이터를 이용해서 히스토그램을 작성했더니 쌍봉, 이질적인 두 집단이 합쳐져 있다. 쌍봉이죠. 특정 구간의 값을 피했다는 이빠짐형을 주로 얘기하고요. 데이터가 이제 이렇게 했다가 낮다가 높다가 뭐 낮다가 이렇게 된 걸 이빠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빠진 것 같아요? 틀리 빠진 것 같죠? 근데 저걸 이빠짐형이라고 그러는데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특정 구간의 값을 피해서 일어났다. 뭐 이거는 사실 그럴 수 있어요. 이거 말고는 사실은 이제 진법이 맞지 않을 때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극구분이 적당하지 않다. 측정 방법에 잘못된 버릇이 있다. 이거는 전부 여기에 해당되는 걸로 돼 있네요. 이빠짐형. 이건 이빠짐형의 원인 중에 이거 아니면 측정 방법이 잘못됐다는 말을 쓰고요. 극구분이 적당하지 않다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진법이 맞지 않을 때, 예를 데이터는 7진법으로 가는데 뭐 극구간을 4진법으로 한다든지. 그러면 어떤 거는 4개 들어가고 어떤 거는 3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맞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17번, 어느 기계 부품을 랜덤하게 취해서 도수표를 정리했다. 도수표를 정리하면 이거 평균값 계산하는 건 똑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지만은
일단은 이제 범위를 이렇게 잡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fi 도수를 잡고 ui를 잡죠. 물론 여기 x0가 이 안에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fu 제곱 이렇게 나가는데, 이 제곱이라고 된 게 뭐예요? 시그마 x 제곱이라는 얘기고요. u라고 된 건 이건 시그마 x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fi는 이건 도수를 얘기하죠. 개수. 그럼 뭐 끝난 거예요. 이거하고 같은 관점에서 계산하면 된다. 자, 그러면 평균값은 얼마냐? 원래 평균을 어떻게 구하죠? x반은 시그마 x 나누기 n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n이 지금 몇 개냐 하면 여기 있네요. 150개. 150개고 150이란 얘기죠. 시그마 x는 이건데 이게 77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여기에 간격이 h란 말이에요. 범위가. 그러니까 이 범위를 곱해주고 그 중에서 여기서 ui가 0으로 된 x0가 기준이 되죠. 그래서 플러스 x0다. 뭐 이것만 알고 계시면 똑같은 공식에다가 h를 곱하고 x0를 한다. s는 제곱합은 어떻게 되겠어요? 제곱합 똑같아요. 시그마 fu 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fu의 제곱 나누기 시그마 f 이러면 ss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이거 제곱이잖아요. h제곱. 얘는 하나잖아요. 없잖아요. 제곱이 없잖아요. 1차 정리로 하냐. 그러니까 곱하기 h. 그럼 끝나는 거죠. 150분의 70에다가 h가 0.2죠. x제로는 72.5. 72.5에서 이거를 더하는 거니까 답이 3번 아니면 4번이죠. 72.603. 이 문제는 어려우니까 안 하시는 수험생들이 계신데 안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2차 시험에서 이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공식 계산법을 이론 강의를 보셔가지고 무조건 익혀두세요. 아시겠죠? 18번 수집된 자료 하나하나의 관측치를 보면서 자료의 분포를 보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이건 줄기 그림이라는 건데요. 줄기 그림이 뭐냐. 예, 지금 이 데이터가 100개쯤 되어 있는데요. 이 100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히스토그램, 일반적으로 히스토그램은 그림을 그리게 되면 예, 이와 같은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히스토그램이라 그러고 분포의 모습과 평균, 그 다음에 이 대략적인 거리를 알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그리는데요. 반면에 지금 나와 있는 답인 줄기 그림은 뭐냐 하면 그래프의 항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줄기 그림이라고 있죠? 예,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그냥 바로 그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히스토그램과 같은 형태가 등장을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 빈도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빈도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빈도가 점점 올라가죠. 이렇게 누적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가운데 거는 누적을 양쪽에 어느 쪽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요 개수만 나온 거예요. 이거 뭐냐? 49.5, 49.5, 49.5, 49.5, 49.6, 49.6, 49.6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줄기입이라고 하는 이유는 얘가 줄기고요. 이쪽이. 여기가 이제 입이라는 거예요. 새끼. 그래가지고 이제 쓰는데 숫자를 49.0, 49.0, 49.1 이렇게 안 쓴다는 얘기지. 귀찮으니까. 안 쓰고 그냥 49에 001111 223344. 그럼 뭐가 많은지 숫자가 안 금방 거죠. 4가 굉장히 많은 거죠. 확실히 가운데 있는 것들이 계속 글자들이 많이 중축된다는 게 보일 거예요. 같은 값들이 많다 이러면. 그러면 끝으로 가면은 없죠. 하나씩밖에 거의. 두 글자 같이 중축되는 게 없어지죠. 일로 올라가면서 글자 중첩이 이제 조금씩 나오죠. 여기 근데 좀 글자가 좀 쏠려 있네요. 한쪽으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나타내는 것이 줄기 그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좀 두 자리씩 나타낸 것 같죠. 그래서 줄기 그림이라는 것이 참고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대 그래프, 그러니까 히스토그램하고 똑같은 거죠. 히스토그램 똑같은데 히스토그램은 그냥 건수를 올린 거고 줄기 그림은 숫자를 써가지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료에 그 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강점이 있다. 이렇게 옛날에 이제 사람들이 개발을 할 건데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별 의미 없거든요. 그 값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개별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20번 온도와 수량과의 관계, 비중과 농도의 관계 등 두 개의 데이터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서 두 개의 데이터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건 3점도죠. 뭐 말할 것도 없이. 개선하여야 할 특성과 요인의 관계를 파악하고 조사할 목적으로 사용한다.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이렇게 나오니까 특성 요인도로 착각을 할 수 있어요. 특성과 요인의 관계. 근데 특성과 요인의 관계인 거는 맞는데 특성과 요인의 관계에 3점도가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뭐라 했냐면요. 온도와 수량, 비중과 농도, 계량치죠. 그러니까 계량치의 관계를 쭉으로 나타내서 두 데이터의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했다 그랬죠. 특성 요인도는 그건 아니에요. 특성 요인은 특성과 요인을 나타낸 거지. 근데 나타내는데 두 개의 데이터로 나타낸 건 아니죠. 포엠이잖아. 여러 개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만약에 여기 특성 요인도로 하면은 백발백중과 특성 요인도 다 쓰는 거죠. 그러면은 사요나라가 됩니다. 22번 두 개의 짝으로 된 데이터의 상관계수가 0으로 산출됐다. 상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이거잖아요. H0, 제로, 1, H0, 1. 로는 0이 아니다. 있다. 상관관계가. H0, 상관관계가 없다. 상관관계에서 0으로 산출됐다. R이 0인 경우는 없고 계산상 0이 0으로 인정되었다겠지 뭐. 무상관을 나타낸다. 1번이죠. 정의상관관계는 정의나 분호가 일단 값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23번 산점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두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할 때 사용한다. 두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할 때 사용하죠. 두 변수 간의 전반적인 윤곽을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렇죠. 올라가는 건지 내려가는 건지. 두 변수 간의 상관계의 긴밀함을 정량적으로 파악한다. 그게 상관계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관계수니까 긴밀함을 정량적으로 파악한다는 건 틀렸다고 봐야겠네요. 답이 3번이 되죠? 와,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네요.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의 파악에 앞서 층별할 필요는 없는지 확인한다. 이건 당연히 해야 되고요. 야, 이것도 거의 뭐 대부분 다 틀린 문제겠는데요. 정말 어렵네요. 그래서 이거는 산점도가 아니라 상관계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25번 데이터를 간단히 수집할 수 있고 개수치 데이터가 분류 항목별로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를 알아보기 쉽게 나타낸 그림. 그러니까 이게 개수치 데이터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은 체크시트의 그림입니다.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러니까 체크시트가 표도 있지만 그림 위에다가 이렇게 그림 데이터로 집중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어느 부위에 집중되는지 집중 현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효한 분석 수단이죠. 27번 그래프를 그릴 때 일반적인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표제는 반드시 집어넣어야 되고요. 그렇죠. 부제는 필요에 따라 붙인다. 이거 맞죠? 눈금 숫자 단위 항목 설명 문자를 기입을 해야 그래프를 그냥 그림만 딱 볼 수는 없으니까 눈금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도 보통 표현을 하죠.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에. 그걸 막대 그래프 이런 거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프에 나타나는 유효 숫자는 너무 길면 숫자가 너무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짧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권장하는 것은 세 자리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술은 홀수로 먹어야 되죠. 글자도 홀수를 많이 쓰는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분류 항목에 따라서 수량이 작은 것을 모아서 그래프의 끝에 그렇죠. 기타로 일괄적으로 처리한다. 이건 특성 요인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저기 파레토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내용은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품질관리 분인조 도구에 KS 규격이 있습니다. 그 규격에 지금 원래 당시에 일본의 니카기라는 얘기를 저거 그대로 만들어졌던 내용을 적어서 옮겨놨거든요. 일본 애들이 만들어서 책을 번역한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그 당시의 내용이 그대로 규격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거 이상한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규격이 개정되지 않는 한 그냥 그대로 그걸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표준화폐에서 일반적으로 지금 계속 QC 도구하면서 교육하는 내용 그대로 지금 문제가 출제된 거예요. 누군가 그쪽 출신이 낸 거죠. 29번 다음 항목 중 관리가 되고 있는 상태로 판단되는 것은 공정력 지수가 0.5면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 뭐 1번은 완전히 개판이고요. 측정 시료가 우연 원인으로 구성됐다. 이거는 당연히 관리 상태죠. 그러니까 이상원이 있으면 그거는 관리 상태가 아니다죠. 관리도는 관리 상태가 아니다. 2번이 관리 상태네요. 자연공차를 벗어나면은 관리 상태가 아닌 거지. 시간이 가면 평균치가 점점 커진다.
경향이 발생했다. 관리 상태가 아닌 거예요. 이번에는 신규시 효과의 도구입니다. 연예계 친구 P는 뭘 매매했다. 이렇게 하라고 했죠? 연관도, 에로우 다이어그램, 개통도, 친화도, PDPC, 매트릭스도, 매트릭스 데이터 해석도. 자, 고등법은 관계없죠. 고등법 관계없고요. 이건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연예계 친구. 그래서 딱 글자 보니까 연예계 친구 다 있잖아요. 답은 2번이죠. 확실하지 않고 복잡하게 얽혀 있다. 정보를 언어 데이터. 언어 데이터 그러면 무조건 뭐예요? 언어 데이터 그러면은 무조건 친화도예요. 언어 데이터 그럼 무조건 친화도. 그래서 조금 뭐하지만 언챙이로 외워두시면 헷갈리지 않게 친화도로 바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 볼 거 없이 저거 하나 보고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그러면 이제 묻게 되는데 인과관계 그러면은 연관도 연인 그래가지고 연관도 이렇게 되고요. 왜 이렇게 외우냐고요? 이게 지금 처음 얘기했잖아요. 일본의 일본 과학기술연맹 니카기렌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나와 있는 그 책을 가지고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한국품질관리협회, 한국표준협회가 그걸 책자화해가지고 큐시도 교육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쪽이 지금 우리나라 표준화기구에 관련되는 일종의 정부 단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KS 규격이나 이런 것들을 관련되는 사람들을 정리해서 집어넣었거든요. 그 용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용어가 그렇게 되니까 시험적이 나오지. 저런 거는 찍어 그냥 글자만 맞으면 보면 되는 거예요. 내용은 안다 그래가지고 헷갈리니까 그렇게만 봐서는 뭐 하거든요. 그러니까 탁 보고 팍. 이게 문제 푸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니까 벌써 딱 나오잖아요. 복잡한 요인이 얽힌 문제에 대해서 그 인과관계. 그럼 연관도라니까요. 볼 것도 없이. 연관도. 답이 이거예요. 나머지 읽어보지도 않아요, 저는.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방법으로 각 요인의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연관도는 뭐, 책에 제가 이렇게 그려놓은 거 있잖아요. 이 연관도예요. 친화도는 예를 들면 카드가 친구, 그 다음에 적, 뭐 이렇게 놨으면 친구에다가는 보면 뭐 미국, 적, 그러면 뭐 공산당,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카드를 맞춰 나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키워드 카드들 놓고 같은 식 플러스 형태로 해가지고 쭉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을 이걸 친화도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는 KJ법이라고 하죠. 근데 연관도는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것들 푸는데 이것도 복잡하게 얽히면 카드가 여러 개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언어 데이터. 이게 언어 데이터라는 얘기예요, 언어.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인과관계, 선으로 연결하니까. 그래서 이제 딱 그것만 보고 답으로 찍으면 된다.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목적과 순환을 개통적으로 전개한다. 그러면 답이 두 개예요. 개통도하고 매트릭스도. 요까지는. 근데 이제 두 개가 다 있으면은 매트릭스도를 또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건 검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목적과 수단의 관계를 연결로 끌고 간다 그러면은 개통도가 일단 답이 됩니다. 그래서 개통적으로 끌고 간다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것은 매트릭스도도 일단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뒤에 매트릭스도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개통도다. 즉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 밝혀졌지만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나 방법은 아직 되지 않은 경우에 개통도 이렇게 나가는 거죠. 얘는 뭐다? 로직 트리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응? 로직 트리를 계속 만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끌고 가는 걸 개통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통도는 일종의 배반 사상을 계속 연결시키는 뭐 그런 형태의 게임이다. 이렇게 봐도 되죠. 자, 원인 결과 무지하게 나오죠.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 목표와 방법의 사이의 관계를 밝히고 나아가 이들 관계의 중요도를 나타내게 하는 기법으로 보세요. 목표와 방법, 원인과 결과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것이 무엇인가 보기 어렵다. 계속 원인과 결과를 연결한다면 개통도랑 다르게 뭐 있어요? 여기 한마디만 봐도 한마디만 없는 거야. 개통적으로 이런 말만 빠진 거지. 근데 그 말이 들어갔다 해서 또 틀릴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 뭐가 틀리느냐? 품질 기능 전개. QFD죠. QFD는
기본적으로 이 매트릭스예요. 이렇게 품질하우스. 이런 이 개통도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품질하우스의 전개 방식은 와타우거든요. 두 개를 이렇게 1대1로 연결시키기 때문에 매트릭스도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품질 기능 전개 그러면 이거는 매트릭스도가 되는 거죠. 한번 해보고. 그래서 행과 열에 배치하고, 이 말도 매트릭스도를 얘기하고요. 주로. 이원적인 배치,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예, 이런 것들이 다 매트릭스도를 의미하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품질 기능 전개 나오면 무조건 매트릭스도. 자, 고객이 요구하는 참품질, 언어 표현으로, 언어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언어 데이터면, 그러면 언체이니까 친화도예요. 근데 언어 표현이란 말이에요. 언어 표현으로 체계 한격과 품질 특성을 관련 고객의 요구를 대응 특성으로 변화시키며, 예, 품질 설계, 이게 나와 있죠. 품질 기능 전개라는 얘기예요. 품질표, 품질 하우스, QFD. 기법은 QFD예요. 기법은 QFD고 방법은 매트릭스도죠. 유연성 뜬금없이 QFD면 저 앞에 가야 할 문제가 나온 거네요. 품질 기능 전개. 10번. 업무를 실행해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상정하여 가장 바람직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정하고자 한다. 모든 상황을 상정해서 가장 바람직한 결과에 도달해서 프로세스 상정하고자 한다. 어떤 기법을 활용하시 가장 바람직하냐? 글쎄 뭐 이런 경우라면 모든 상황을 상정해서 상황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신제품 개발이나 이런 걸 할 때 없어요. 그러니까 없을 때 무엇인가를 띄우고 하는 것을 PDPC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업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상정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정해서 전개한다. 신제품, 신기술 뭐 이런 것이 해당이 되고요. 그냥 뭐 어떤 상황을 가정해서 계속 가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이것이 이제 PDPC예요. 그래서 원래는 신제품, 신기술 그러면 PDPC인데 여기는 지금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내용이. 11번. 분임조에서 제안한 프로젝트가 채택되었다. 이 프로젝트를 수행 일정 계획 그러면은 이미 생산관리도 배웠죠. 에로 다이어그램. 볼 것도 없습니다. 어떤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빠르냐. 신QC에서 그나마 계량치를 다루는 건 에로 다이어그램밖에 없어요. 이게 어차피 날짜가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는 거니까. 타임테이블이 들어가죠. 유일하게. 일차적으로 그 문제풀이가 대략적으로 종료가 됐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자율학습을 하라고 문제를 그 일부만 풀어드렸는데 앞으로 그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 일단락이 됐기 때문에 다시 시간을 가지고 문제들 하나, 그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보완해 가면서 문제들을 계속 보완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기출문제가 저희가 그 몇 년치가 들어가 있는데 계속 문제가 추가가 돼야 되지만 이 문제를 추가시킬 수가 없는 게 공개가 되고 있지 않는 거를 제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구할 수가 없고 그 다음 개인적으로 시험 문제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문제를 모을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신 모의고사 문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그 시험이 앞두고 한 2회나 3회 정도를 만들어서 늘 올려둠으로써 해서 여러분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학습해 보시고 그 다음에 최소한 시험 보기 한 2주일 전쯤에 모의고사 문제들을 올려놓고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씩 계속 설명을 해드릴 때 나중에 문제풀이를 해드리던지 아니면 모의고사만 제공을 하던지 해드릴 테니까 양쌤의 카페를 긴밀하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품질 경쟁력은 제때 제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양쌤의 품질 경영 산업기사를 활용해서 반드시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품질에 관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홍콩 파이팅!